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 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성 이야기 가족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성 이야기 따뜻한 제 마음 담아 사랑과 행복 바이러스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성 이야기 애청자가 신청곡을 남겨주셨는데요. 성북구의 모혜진님이 신청하신 신청곡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안양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듣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조이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지은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 교육 중 예비 부부 성성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자신의 쓴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결혼 전 대화법과 의사소통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적극적 경청,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눌까 합니다. 먼저 결혼 전 대화법과 의사소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법과 의사소통 기술. 와,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말과 언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합니다. 말은 빛을 만들기도 하고 어둠을 만들기도 하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아주 수많은 감정의 문제가 발생하지요. 특히 서로 다른 가정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언어 표현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며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 간의 감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그저 육체적 친밀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육체적 친밀함은 사실은 가짜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감정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화법과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하면 아주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남녀가 결혼 후에 육체적으로 결합할 때 더욱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고 그 친밀함의 정점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진정한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육체적 친밀함을 갖기 전에 우리는 정서적 친밀함을 발전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많은 예비 부부들 중에 이 정서적 친밀함을 많이 소통하고 함께 발전시킨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화법과 의사소통 기술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녀 간의 감정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대화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면
부부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감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용화법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수용화법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대의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 훌륭한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상대의 부족한 점을 자꾸 말하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속으로 상대가 더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꾸 그런 지적을 받는 상대는 오히려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감정의 뇌, 측두엽을 자극해 반발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소리로 상대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대신 상대를 지적하는 것 말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상대를 그대로 수용하면 상대는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되고요. 생각에 대해 전두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상대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상대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수용화법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잔소리 그만,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은 적극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람은 그런데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데 적극적이지만 상대를 이해하는 데는 인색한 경향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고스란히 잘 들어줄 친구를 찾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요. 우리 이런 적극적 경청은 흔히 반영적 경청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상대 앞에 거울을 놓은 것처럼 상대의 말을 반사한다는 뜻인데요. 더 쉽게 말한다면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 준다는 것입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경청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어보면 기울일 경과 들을 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향해 몸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마이크 가까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듣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런 적극적 경청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단계별 우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를 수용하기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유용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네가 이렇게 해서 힘들겠구나. 네가 이런 걸 당하게 돼서 괴로웠겠구나. 네가 이렇게 되어서 마음 아팠겠구나 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상대 수용하기 단계에서는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괴로웠겠구나, 아팠겠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표현을 한번 배워왔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 이해하기 단계인데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유용한 표현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래서 그랬겠지. 네가 이거 하게 돼서 그랬겠지. 네가 이렇게 하게 돼서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 라고 상황을 이해하는 표현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겠지.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랬겠지. 충분히 이해가 되네 라는 표현들로 두 번째 상황 이야기 단계의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세 번째 단계는 상황 감사하기 단계인데요. 이것은 현재 상황을 감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용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네. 그래도 네가 뭐뭐 하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그래도 네가 이거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네. 그래도 네가 이거 하게 되어서 하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이네 라고 하는 감사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감사하는 단계의 유용한 표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었던 나 전달법 한번 알아볼까요? 나 전달법은 아이메시지라고 하죠.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나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경과하고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나 전달법을 적용할 때 우선 상대에 대해 기분이 상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나 전달법은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최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이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나 전달법에 적용될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상대 행동을 표현하는 단계로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뭐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뭐 하고 있었어. 여러 사람이 뭐뭐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이 뭐뭐 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라는 이런 상대 표현을 표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생겨난 감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화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속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무시당한 감정이 들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게 뭐뭐한 느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내게 답답한 느낌이 좀 생겼어요. 내게 열받는 느낌이 생겼어요. 제가 요즘 이런 열받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 전달법에서 3번째 단계는 구체적 영향을 표현하는 단계로 상대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향이나 가능성을 표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뭐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뭐 하게 될 것 같아 염려가 많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뭐뭐 가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돼요 라고 구체적인 영향을 표현하는 단계로 상대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향이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 부부들은 이런 나전달법과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서 우리 결혼 전에 좀 준비가 되면 결혼 후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령별 성성 교육 중에서 또 예비 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그리고 신혼 부부의 성성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지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하늘에서 별을 보기가 참 어렵죠. 날씨가 흐리거나 대기질이 좋지 않을 땐 더더욱 그런데요. 그럼에도 별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찾기 어렵다고 해서 별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믿는 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쉬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험난하고 어려운 곳에서 희생을 감내하고 사랑을 베풀며 사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더더욱 의로운 사람들이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험한 길, 남들이 지나가지 않으려 하는 길 위에서 더 낮은 곳에서 말입니다. 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이정아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실 거죠? 낮은 곳으로. 이정아.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 주고 싶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네, 어떠셨나요? 시의 화자는 당신은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낮은 곳에 있겠다고 말합니다. 물이 지표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으로 흠뻑 젖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낮은 곳에 있기를 감내하겠다는 마음인데요. 낮은 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시에서는 낮은 곳에 있겠다는 것은 스스로를 비우겠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을 비우는 일, 사랑을 위해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데에는 쉽지 않은 결단과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기 위해서는 응당 높은 곳, 밝은 곳에 머물고 싶을 테니까요. 아마도 이런 무릅쓰는 용기가 비운 마음을 다시 올바르게 채울 수 있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지요. 계단 위에 또 계단, 무수히 많은 계단과 쌓여가는 욕심에 치여 낮은 곳을 내려다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시의 화자는 말합니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시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며 욕심으로 채워진 마음을 비우는 것,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낮은 곳의 고통과 슬픔을 보살피는 일에 대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광야를 지나며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